자, 이제 2장으로 가면 주제의 개념이 주제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테마파크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이좀 라틴어예요. 영어로 테마가 팀이라고 그래요. 이제 팀파크죠.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우리말로 주제공원이에요. 주제공원. 테마파크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면 참 살기가 편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영어 전공자니까 그런 거 많이 따지. 어쨌든 이 주제가 뭐냐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제 위에는 뭐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어디부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하냐면요. 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첫 번째 단락이 위에서 한 7, 8줄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이러한 일련의 우리 말하기가 찾겠죠. 영어 아니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다음부터 붙여있어요. 다음부터. 독자가 소설에서 다 붙여있어요. 30페이지 중간 위에서 한 7번째 줄 좀 내려오면 있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다음에 독자가 소설에서 읽어낸 것을 자신의 경험과 미적 기준, 가치관에 따라 정리하고 판단하는 작업이다. 곧 작품의 주제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가치관이란 말이 나오죠. 가치관. 자, 여러분에게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가치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치관이 뭐야? 그러면 가치에 대한 생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딱. 이런 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지만.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상식이랑 또 다르나요? 상식하고 생각은 또 다르니까 이제 이 가치관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따지는 거니까 영어는 이제 밸류라고 하는데 가치관이 뭐냐고 물으면 이게 이제 국민윤리 체계에 나오는 그대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에 대한 생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거는 좀 애기 같은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치에 대한 생각을 누가 몰라요 그런 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야라고 이야기하면 사고방식. 아니 물론 이제 사고 방식이긴 하죠. 사고 방식이긴 한데 그냥 사고 방식은 또 달라. 이 가치관 이런 어떤 기준을 써놔야 돼. 옳은 거, 바람직한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은 그런 것들. 하여튼 이 주제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넘어가고요. 소설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소설은 거죠. 근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발생했고 사회에 대한 사실적 인식, 고발, 아까 르포르타지 이야기했어요. 비판 의식.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도세이 소설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주인공의 이제 조세이 이 작가가 실제로 이제 그 뭡니까 판잣집 이런 데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포크레인이 막 그죠 집을 막 이렇게 부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거나 쓴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이걸 난소공이라고 그래. 난소공 줄여서 그렇지 않나요? 난소공이라고 안 들어보신 분은 간첩인데 난소공. 그래서 이 난소공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빈부격차, 노동 문제 이런 걸 잘 써놓은 작품으로서 이게 아마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리지 않았나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팔린 작품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죠. 사회적 이슈. 여기 31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이슈란 말 나와요. 이슈라는 건 뭐냐면 문제라고도 하지만 현안이라고 해요. 현안. 이것도 한자 써볼게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현안 정도는 한자 쓸 줄 알아야 돼요. 현안. 우리 뭐 각종 현안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현안이 뭐냐? 여러분 현안이란 말 뜻이 뭐예요? 문제. 이러면 이게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 현안은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달 현자. 매달려 있는 안건이라는 뜻이에요. 현자가 매달려 있다니까. 매달려. 우리 각종 현안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게 이게 이렇게 쓴 한자로. 이슈. 문제 이슈 이렇게 못해요. 문제인데 정확히 말하면 현안이라고 해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국회에서 현안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그런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 사회적 이슈. 그런 게 난소공이라는 거고요. 자, 문학의 효용성을 따진 사람들은 자 31쪽이 마지막 단락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란 개운적, 계몽적 명제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끝났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거기 이제 좀 넘어가고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제는 작가의 의도를 통해서 이제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주제, 또 인생과 이런 것도 다루고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 뭔가 하여튼 주제는 그래서 거기 좀 밑줄 좀 펴보세요. 일반적으로 다음에 밑줄 32쪽에 작가의 의도와 독자 해석이 있대.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태도나 관점, 작품의 중심 사상을 32쪽 보고 있는데 지금 32쪽에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제는 공부를 미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봤는데 기억은 안 나요. 아, 방송을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아니 그 밑줄 쳐놓으시고 대단하시네. 많이. 아니 저는 깜짝 물려받은 책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 방송 들을 때 책 안 보는데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밑줄 치면서 막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중심 사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작품이 중요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호석의 메밀꽃 필물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문학계관 공통 갈 예정인데 메밀꽃 필무렵 이호석이 1936년에 쓴 작품인데 자, 메밀꽃 필무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여러분이 왜 소설론을 배우고 왜 시론을 배우고 왜 비평론을 배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시론을 배우고 왜 소설론을 배우고 왜 비평론을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대답 할 수 있어요. 네, 뭐라고? 그 이유소 글에 있어요. 네, 말해. 증승 같은 달의 무슨 아, 그런 거? 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또 안 하세요. 이게 정확합니다. 왜 우리가 골치 아프게 시론을 배우고 소설론을 배우고 비평론을 왜 배워? 작품을 잘 읽으려고 그래요. 자, 반박해보세요. 없죠. 그지 않나요? 제 말이 맞아요? 네. 잘 읽으려고 배우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론이나 소설론이나 비평론이 베이스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읽으면 물론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시득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그 양생과 귀신의 사랑이 그냥 그걸로만 끝나잖아. 양생이 생육신이고 그래 이야기했죠. 아니요? 양생이 생육신 김시득을 가르치는 거라니까. 죽은 여인, 그러니까 귀신 여인. 귀신 여인은 사육신이죠. 자, 생육신인 김시습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글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이론이 하나도 없어. 아, 그러니까 이승의 남자하고 저승의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끝난다니까. 제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하고 끝나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론이나 소설론이나 비평론을 읽는 이유는 잘 읽으려고. 잘 읽어야 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밀꽃 필무렵. 자, 뭐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래서 이 메밀꽃 필무렵을 뭐의 경지다? 뭐의 경지다? 이거 안 했나? 여러분 이제 메밀꽃 필무렵 딱 나오잖아요. 이런 말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시적 수필의 경지. 시적 수필의 경지. 물론 이제 발언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뭐 오래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뭐 내용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적 수필의 경지. 자, 그래서 작가가 읽어가는 과정이 주제를 찾는 거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또 탈출 경제 배운 게 막 나오니까 재밌지 않나요? 공부라는 게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막 나와. 탈출기 나오잖아. 33쪽에. 거기 그 탈출 이거 배웠잖아 1학년 때. 1학기 때. 탈출기의 최서해네. 최서해. 자, 최서해는 무슨 문화? 이야기해보세요. 최서해는 무슨 문화? 한지영 씨. 체험 문화.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간도문학이라고 그러는 간도문학이 아니고 체험 문학이라고. 체험 문학. 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잊어버렸다. 시험에서 A+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순신이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국문과에 한 걸 다른 사람이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기업은 체험문학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빈곤과 부조리한 삶에 대한 저항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체험문학이라고 하고 빈궁이라고 해요. 빈궁의 문학이라고 해요. 가난함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빈궁. 가난하면 좀 유식한 말로 빈궁이란 말 들어봤죠? 빈궁하다 이렇게 그런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도로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뭐 제가 작품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의 주제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귤껍질 기억나시죠? 그걸 물고 있는데 나 혼자 뭐 먹나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 불쌍하지 않아요? 막 그 입술 베인 자국이 막 남아 있는 그런 모습.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와 제재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주제가 자 여기 밑줄 좀 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제와 제재 밑에 33점. 주제가 한 작품의 중심 메시지라면 제재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동원되는 주된 재료다. 그러니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를 제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된이란 말이 어려우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재는 특수한 상황, 주제는 일반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제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제재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리고 주제는 목적이고 제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맞죠? 그럼 그래서 뒤 넘겨보시면 소설의 주제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욕망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 샤머니즘 뭐 이런 나오는 게 있어요. 20세기 한국 소설의 핵심 제재가 뭐냐? 20세기 소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성 문제, 여성 순환사.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 여성 문제 같은 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여러분 염색약 중에 지금도 있지 않나요? 페미닌이라는 연생 아름다운 갈색 머리 해가지고 예전에 뭐 나왔는데 이 페미닌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냐면 여성의라는 뜻, 여성의. 이거 모르셨죠? 페미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여성인데 페미니즘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페미니즘 들어봤죠? 페미니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잘 모르겠죠? 그 페미니즘을 들어봤는데 페미니즘이 뭐예요? 물어봤다고 칩시다. 뭐라고 대답할까? 여성들이? 아니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너무 길어지는데? 네. 자, 이거를 6글자로 딱 읽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권 옹호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다. 딱 6자 딱 되죠? 여권 옹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니까. 공부라는 거는. 페미니즘 이렇게는 다 말해. 근데 공부는 문제 의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험에 페미니즘의 뜻이 뭐냐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려면 페미니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권 옹호주의. 자, 그 다음에 지식인의 사상, 뭐 독립운동 쭉 나오죠.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이라는 뜻이에요. 이념 알죠? 분단 이데올로기. 건주 민주화, 아메리칸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높은 사람 되려고 한다는 거죠. 허상,
그다음에 노동 문제, 노동쟁이. 쟁이라는 건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 그걸 쟁의라고 그래요, 한자로. 농촌 문제, 토지 문제,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누굴까요? 여러분 김유정 문학관 있죠? 김유정의 뭘까요? 동백꽃이. 김유정 문학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다고요? 강원도. 아니 전주에 있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춘천에 춘천. 아 김유정 문학관 이사 갔어요? 춘천에 있어 춘천에. 아유 보세요 갈 때가 천지 아니에요? 춘천에 있다니까. 김유정 문학관 춘천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문과를 다니면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 안 하고 1년 12달 다녀도 다 못 간다니까. 사장님 다 다녀오셨나요? 저는 다 웬만한 데 다 다녔죠.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갖고 뭐 이런 데 가야 됐다는 가야 직성이 풀려. 그래갖고 뭐 간 것도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막 여러 번 갔어. 또 저는 국문과를 오래 다녔잖아요. 08학번이니까. 그때부터 많이 다니고. 하여튼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과 친구, 뭐 사람과 연애 이런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 소외 고립.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인간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뭡니까 여러 작품 인간 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김동리 들어보셨어요? 김동리라고 안 들어봤어요? 무녀도라든가 이런 작품들. 되게 유명한 점 사반의 십자가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하여튼 전통 질서와 갈등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라는 게 무속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무속신앙. 여러분 샤먼이라는 게 무속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말은 무속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공통된 문제로부터 한국인만이 겪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모티프라는 말 나올 거예요. 모티프. 밑에서 셋, 둘째 줄. 자,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모티프.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어렵냐면 용어가 어려워요. 맞죠?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모티프가 있고요. 모티브가 있어요. 자, 이게 두 개가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해요. 동기. 모티브가 동기. 동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쓴 작품을 쓴 동기. 그래서 질병과 관계 문제, 정체성. 자, 여기 정체성이란 말 좀 하려니 너무 많다. 정체성. 자, 정체성이 영어로 뭘까요? 정체성을 영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영어로 세 글자. 아이덴티티 이건 한 글자인데. 아이덴티티는 한 글자잖아요. 자,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후의 말. 정체성은 후의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시집이 한 9월 초순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막 제가 기독교시를 한 40편 써놨어요. 40편 썼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썼는데 하여튼 후의 마이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모티브는 동기, 뭐 이런 거, 성장,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탈출, 권태, 감옥 이런 거지.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주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35쪽입니다. 제재는 물리적인 대상, 뭐 이런 거 알겠죠? 해달꽃 이런 거, 자연현상, 또 알겠죠? 사계절 바뀌는 거 이런 거, 역사적 사건도 아시겠죠? 관념이나 정서도 아실 거고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예를 들어 자 읽어볼게요. 메밀꽃 핀 무렵에서 제재는 장돌뱅이인 허생원의 하룻밤 인연과 봉평에서 대화까지의 보름달 뜬 밤풍경 동이와 조선달의 여행길. 자, 동이와 조선달 다 왼손잡이 아닙니까? 맞죠? 왼손잡이 부자의 관계 이런 제재로 이 작품은 인간의 인연과 사랑 장돌뱅이 예화를 그린다. 제재는 이처럼 내용상의 재료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서사 기법, 표현 수단이 되는 풍자, 단어, 문체상 특징 이런 거는 제대로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그냥 서사 기법, 표현 이런 비유적인 거기 때문에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주제의 중요한 표현 장치인 서정적 이미지, 시적 문제는 이건 이런 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제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재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뭐랄까 비유적인 장치랄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의식의 소설화까지 오는 문제 의식의 소설화를 좀 보도록 하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 의식들을 소설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온 사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는 노부부, 뭐 교감, 이런 것들, 아이를 학대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6쪽으로 넘겨보세요. 36쪽을 넘기면 위에는 넘어가고요. 이 작가의 관심과 문제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딱 내기 좋은 문제예요. 뭐냐면 자, 다음 중 부스가 말하는 인간의 문제의식을 말하는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너무 되기 시험 문제 되기 좋지 않나요? 객관식으로. 자, 첫째 동그라미 적으세요. 지적 혹은 의식론적 관심. 일단 큰 거부터. 둘째 동그라미 적으세요. 다음 달라. 미적 혹은 질적 관심. 셋째 동그라미 치시고 실제적 관심. 자, 요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 의식론적 관심은 사실에 대해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경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치론적 문제, 인간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 존재론적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 보세요. 존재와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존재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디스턴스라고 이게 디스턴스라고 아니 존재 실존 존재는 비인이고 비인 실존이 이게 디스턴스. 그래서 존재와 실존의 차이가 뭐냐? 존재와 실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존재 실존 많이 들어봤어. 근데 존재와 실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에게 만약 질문 누가 던졌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존재는 뭐고 실존은 뭘까요? 자, 존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세 분이 딱 교실에 앉아 있으시잖아요. 이건 존재라고. 어렵지 않죠? 근데 존재인데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런 분 없겠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무념무상이야. 이건 존재의 실존이에요. 네? 존재죠. 이해가 여기까지? 근데 실존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오늘 소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뼈대를 좀 알고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being, 존재 플러스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야지만 이것도 하나 배우신 거예요. 이게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집에 있는 누룽지 누가 먹었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정말 이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있으시면 실존. 멋진 말 아니에요? 철학적인 그 내용이죠. 존재와 실존이죠.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한다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책을 내용을 읽고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점 올백 맞아봤자 여러분이 별 남는 게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첫째는 지적 의식론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는 미적 질적 관심이에요. 미적인 관심. 그래서 문학에 대한 여러 요소에 대한 관심, 소설로서 갖춰야 할 미적 요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이제 위트라는 건 재치란 뜻인 건 아시죠? 네. WIT, 위트 있다. 아이러니는 반어라는 뜻이에요. 반어. 아이러니는 반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엉망진창이 시험 볼 때 공부도 안 하고 잘하는 짓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잘한다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하는 짓이다.
그렇게 아이러니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셋째는 실제적 관심. 작가가 작중인물의 행복, 불행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실제적 관심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되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적 혹은 의식론적 관심, 그다음에 미적 혹은 질적 관심, 미적인 관심,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실제적 관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가 지적 혹은 의식론적 관심에 포커스를 두느냐, 미적 혹은 질적 관심에 포커스를 두느냐, 실제적 관심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7쪽을 보시면 37쪽에 그 외의 외부적 요인은 독자들의 기대와 욕구,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문학의 역할, 이에 대한 깨달음. 자각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 쉬운 말로 자각이라고 그래요. 자각. 스스로 자체의 깨달을 갖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읽어보시고 다음 달라. 그러나 작가를 둘러싼 외부 조건과 영향이 강력하다고 해도 미적 관심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 거 문제예요. 솔직히 작가 박경리 이제 저희가 갈 거예요. 박경리 그 문학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주에 가면. 그래서 50년대 전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랬어요. 박경리가 그런 걸 알아두시면 돼요. 37쪽 보고 있어요. 37쪽 마지막 달라. 마지막 달라. 그리고 이제 박경리는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전쟁이 가져다 폭력과 부조리 현실,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파탄을 위한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설. 그러니까 이 박경리가 여성 작가인데 상당히 유명한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만 봐도 알 수 있고 불신의 시대. 20몇 년 동안 토지를 썼다. 그렇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썼죠. 26년. 맞아요. 대단한 거죠. 그 원주에 가는 그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어요. 암흑시대, 시장과 전장, 파시 뭐 이런 작품들이 다 여성의 문제들을 특히 이제 잘 다루고 있거든요. 여성 전어 38쪽에 보면 김약국의 딸들 뭐 되게 많죠. 박경리 소설에서는 전쟁 이후의 여성 가장, 전쟁 미망인 문제 이런 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적 시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성 가장, 서희라는 여성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토지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이렇게 여성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제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밑에 쭉 나오는데 이제 이기영의 홍수 같은 거 쭉 내려가면 농촌 배경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계급적 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영의 홍수라는 거. 이제 북한에서는 홍수를 뭐라고 하냐면 큰 물이라고 해요. 큰 물. 진짜. 홍수는 우리나라 쓰는 거고요. 북한은 되게 순 우리말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스킨 로션 있잖아요. 스킨 로션을 살결물이라고 살결물. 살결에 바르는 거. 이 북한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 넥타이는 목댕기. 목에다 댕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죠. 네. 그래서 자. 그 뭐지 도넛 있잖아요. 가락지빵. 가락지빵. 진짜 너무 정말 가락지빵. 자 그래서 이제